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것이었죠. 이 막대한 투자와 참담한 결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0조 원.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흐름을 바꿔보겠다고 쏟아부은 예산 총액이죠.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럼 이 막대한 돈은 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출산 당뇨금 같은 현금 지원부터 보육료 보조, 육아휴직 제도 강화,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까지 정말 수십 개가 넘는 정책에 골고루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투자가 무색하게도 출산율은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세계 최저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왜 모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실패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은요, 문제에 대한 진단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정부의 진단과 문제의 본질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돈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질은 주거, 노동, 교육 같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만 하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들은 상처를 만드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잠시 붙이는 반창고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잠시 완화할 수는 있었겠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실패로 이어졌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책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조 대신 증상에만 집중했다는 것. 둘째,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는 점. 셋째, 지원을 너무 분산시켜서 효과를 없애버렸고, 넷째, 삶의 질 전체가 아닌 보육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의 주체인 부모가 아닌 아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정책들은 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문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나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교육 경쟁 같은 근본적인 구조는 사실상 거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죠. 바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비합리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아이를 낳아주세요라고 장려만 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실패 요인은 바로 예산의 분산입니다. 정부는 모두에게 조금씩 혜택을 나눠주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정된 예산이 여러 곳에 흩뿌려지면서 각각의 정책 효과는 거의 0에 가깝게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정책 논의의 이면에 숨어 있는 청년 세대의 진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단순히 보육비가 얼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책 설계의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출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받을 혜택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실패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모아집니다. 바로 정부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본질적인 시스템 개혁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죠.
출산율을 정말 바꾸고 싶었다면 반드시 함께 손떼야 했던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 노동, 교육, 그리고 성평등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모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결코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일종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복적으로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드는 근본적인 개혁은 피하고 당장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정책들만 계속해서 내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정치적 계산의 대가를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기나긴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의 출산율 붕괴는 정책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비전의 완전한 실패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책은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했던 시스템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거죠. 지난 2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병의 원인은 국가 구조라는 중병이었는데 정부의 처방은 기껏해야 복지 정책이라는 영양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병명과 처방이 완전히 어긋났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근본적인 시스템이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과연 얼마의 돈을 더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답은 돈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